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작년 7월 1일에 두 번째 임기를 하게 됐죠. 어떻든 경기 교육에 책임을 지고 특히 남북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우리 이 사회도 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변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학교 교육이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떻든 저희가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민주주의를 금년에 꼭 정착시키자. 두 번째는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서 학교 자치를 이루어가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혁신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서 정말 모든 혁신학교가 새로운 혁신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교육청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서 정책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걸 평가하는 그런 정책 중심의 기구로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것이 2019년 저희들의 기본 방향입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이 이제 3.1운동 100주년, 어떤 분들은 3.1혁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역사 교육으로부터 어떤 자기의 그 어떤 교육의 동기를, 학습의 동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 체험 학습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진전됨에 따라서 그야말로 평화 시대를 만들기 위한 통일 교육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통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역시 체험 학습을 이제 이번 금년에 굉장히 강화해 나갈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혁신학교가 이제 모두 650개로 발전을 하고 혁신교육지구가 27개로 31개 시군 가운데 27시군이 이제 27 혁신교육지구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성장 발전하고 있어서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꿈의 대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잘 몰라요.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앞으로 내 진로를 정할지 또는 내 적성이 뭔지 그것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저희가 꿈의 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약 100개의 대학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20개가 넘는 기업, 기관, 단체가 참여를 해서 오후 7시부터 2시간 월화수목금 이 주중에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현재는 모두 114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2019년에 총 2,100개의 강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참여하는 기관으로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 수원에는 수원 화성박물관, 국제사이버대학교 같은 데가 이제 같이 추가가 돼서 이번에 이제 이 꿈의 대학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에피소드라고 하는 건 따로 얘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학생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자기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걸 발견하고 확인하는 좋은 경험들을 얘기해서요. 아주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 현상과 모의 법정 이런 이제 꿈의 대학에 있어서 법률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심지어는 학급 헌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애들이 만들어도 보고요.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법론이 뭐냐, 아이들이 실제 당하는 일이거든요. 직접 그런 일들을 이제 자기들이 해보고 형사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
뭐 심지어 범죄 심리학은 어떤 건가 이런 것까지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자기들 생활의 미래에 어떤 좋은 도움을 받고 있죠. 이런 것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초중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목적 자체가 네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목적이 아니고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의 한 기초공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 인간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으로서 과연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특히 미래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한다면 100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정말 산다는 건 뭐냐? 이런 철학적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기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이 통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세계까지도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의 교육의 목표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학교 안에만의 문제 아니고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의 폭력이 결국 학교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 성폭력 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학교 안에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결국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어떻게 존중하고 인간의 인권을 우리가 서로 지켜가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일찍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학생들이 어떻게 서로 이 사회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세워나가느냐 하는 건데요. 이런 교육의 기능이 가장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현실적으로 이런 학교 폭력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은 학폭법이라든가 이런 법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폭위법도 개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학교에서 적절히 그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이런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가 있을 때 급히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하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경기도는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이 설립해서 하는 것이죠. 법률로 법인을 만들거나 또는 뭐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이런 법적인 구성 요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만들려면 유치원을 만들려고 하는 분이 교육청에 그 신고를 하면 시설 관리나 이런 것이 법에 이제 다 이 규정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도 있어야 되고요. 소방법이 강화돼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립 유치원을 만들게 되는데 요번에 동탄 16초 교가 있는 동탄 이신도시에서 학부모들이 이런 유치원 사태가 일어나니까 뜻을 모아서 이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한번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 한번 해보자. 근데 협동조합으로 하자. 사회적 기업으로 이걸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건물과 이 부지는 시설은 내놓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협동조합이 하고 하는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사립유치원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교육용 시설은 우리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운영은 학부모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운영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로서 아마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아교육은 이제는 뭐 거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유아들에게 제공해야 될 하나의 교육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 자체를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를 우리가 흔히 삼주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생, 학부모, 교사.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학부모의 역할이 어떤 거냐? 사실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학부모가 이제까지는 학교를 해서 일정한 정도 봉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여러 가지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들을 돕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좀 더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 교육 자치를 한다면 그야말로 학부모들도 여기 참여해서 교육 자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학부모들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교사들에게 일종의 압력단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도 자기 자식만 보지 말고 다른 집안의 아이들도 같은 맥락에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넓게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아이들을 좀 대해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의 제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학교 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제도와 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은요, 학부모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학교 기본 운영비를 금년부터는 학교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학운위가 심의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학부모들도 이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살펴보면서 학교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평가에 학부모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평가를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면을 잘 바라보고 교육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평가에도 잘 참여해 주시는 것이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들께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민주주의가 정말 생명입니다, 교육에. 근데 학교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학부모들께서 정말로 그 학교 전체를 바라보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화해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